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트업에서 성장하기를 발표할 인프랩의 CTO 이동욱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현재 이제 인프런이라고 하는 100만 IT인이 모여있는 이제 교육 플랫폼 그리고 이제 채용 플랫폼 랠리 두 가지를 서비스하고 있는 인프랩이라고 있는 회사에서 기술 총 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이제 개발자분들끼리 팟캐스트처럼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이제 유튜브 채널 개발바닥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 블로그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스타트업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전까지는 좀 뭐 SI 회사나 혹은 뭐 지금은 좀 큰 회사가 돼버린 이스트소프트 산하에 있는 계열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일반적인 이제 회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2016년도부터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우한 형제들에 합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우한 형제들이 큰 회사가 되고 더 이상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직원 수가 20명밖에 되지 않는 인프랩이라고 하는 작은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CTO로서 그리고 개인 개발자로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작은 회사면 다 스타트업이냐 해서 그거는 이제 아마 아닐 거예요. 일단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변경 가능한 조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흔한 사례로 어떤 스타트업, 특정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8번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조직을 몇 번을 해체하고 다시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의 큰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고객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경 가능한 조직, 그리고 그 목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을 위한 조직을 스타트업이라고 하고요. 보통 20년에서 50년 정도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업 가치나 시장 점유율이 걸리겠죠. 근데 스타트업을 표방하는 많은 기업들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20년에서 50년 걸렸던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창업하는 것과 그리고 장사를 하는 것과 별개로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을 조금을 구분짓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정의이고 아마 스타트업 업계에 계신 분들마다 내리는 정의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배달의 민족에 합류했을 때가 2016년도였습니다. 이때 2016년도에 배미는 좀 놀랍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뭐 적자가 250억, 뭐 400억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어서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성장에 큰일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었고, 사실 저도 배달의 민족을 한 번도 써보지 않고 지원을 했고 실제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저조차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온 2021년도 시점에는 연매출 2조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마다 2배씩 성장을 했습니다. 연매출의 경우 뭐 800억, 1600억, 3000억, 5000억, 1조, 2조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작을 때 들어갔는데 나와보니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밈이죠. 네카르쿠베라고 불리는 그 빅테크 기업의 리드 개발자로 나오게 된 거죠. 그 전까지 저는 그냥 되게 작은 기업 출신의 그냥 3년차, 4년차 개발자였는데요. 제가 이제 매년 몇백 프로씩 성장하는 이제 데이터, 고객, 트래픽 문제를 계속 해결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얻게 되는 기술적이나 리더십 성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차에 얻을 수 없는 기술적 경험과 리더십 경험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은 보통 이 6년차에서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대리 3년차, 2년차 정도이고, 일반적인 IT 기업에서는 이제 막 실무를 좀 열심히 하면서 과장급 분들, 차장급 분들, 부장급 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는 보통 위치입니다. 근데 저는 6년 차에 우리 팀의 기술적 결정을 내리고 있고 수많은 리드분들과 함께 전사의 기술적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연차에 어울리지 않게 되게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발표 자리에서 1000명, 2000명이 보는 앞에서 기술적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한 적도 있었고, 책을 내서 5세, 6세 정도 팔린 책도 내게 되고, 제가 만약에 일반적인 기업이었다면 그 연차에 과연 이런 경험을 얻었을까? 이런 기회를 얻었을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대기업보다 스타트업이 좋으냐? 되게 사실 조심스러워요. 근데 대기업은 대기업의 장점이 있는 거고요. 스타트업은 스타트업의 장점이 있는데, 스타트업은
사실은 복지, 보상, 뭐 안정성 모든 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은 10년, 20년 동안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을 나는 5년, 3년 안에 쌓겠다. 나는 폭발적으로 나의 20대와 30대를 보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확률은 낮아요.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10분의 1 기회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스타트업에 갈까 말까 고민해서 조금 가는 쪽이다 했을 때 어울리는 사람일까 아닐까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스타트업에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스타트업에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은 보통 역할보다는 문제 해결에 조금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우리가 축구팀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분은 공격수, 어떤 분은 수비수, 어떤 분은 골키퍼겠죠.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공격수가 해야 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사람보다는 팀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야에 집중하는 사람이 보통 스타트업에서 조금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할별로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고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다면 모를까 스타트업은 보통 10명에서 50명 사이의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딱 이 일만 해야 되라고 명확하게 나누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누구 하나하나가 득점왕이 되기보다는 팀의 우승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격수니까 이거 안 해야지. 나는 수비수니까 이거 안 해야지. 보다는 우리 팀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인 나는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보통은 스타트업에 좀 더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이라는 건데요.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스타트업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4번째에 있는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죽는다인 것 같아요. 눈앞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버릴 수 있는 분 혹은 지금처럼 의자가 널브러져 있을 때 그냥 바로 옆자리에 있는 책상으로 옮길 수 있는 분 결국 내일이냐 내일이냐 고민할 시간에 그걸 직접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스타트업에 어울렸고요. 그런 분들이 스타트업에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요즘 굉장히 필요한 마인드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좋아라는 마인드입니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마인드일 겁니다. 마이너스 60% 너무 좋다. 서킷 브레이커 너무 좋아. 뭐 우리 집 반토막이 났어 너무 좋아.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지금 다 파란색이잖아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아니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니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또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워 담을 수 있는 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 사실 스타트업에서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스타트업이 어차피 어렵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나 혹은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그거 이미 어떤 큰 기업이 이미 하고 있는 시장 아니에요? 이미 그거 과포화 상태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쉬운 것만 할 거면 이미 대기업이 다 하고 있겠죠. 이미 인력, 자본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인력도 자본도 없는 스타트업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뚫을 수 있는 구멍이 어딘가를 찾아서 뚫는 조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들고 어차피 어렵고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가능한 방법을 찾고 긍정적인 면을 뽑아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조금 스타트업에 어울리고요. 상식적으로 저희가 뭐 여러 뉴스에서 나오지만 스타트업에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확률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는데 낙하산 10개 중에 1개만 정상이고 나머지 9개가 안 펴지는 고장난 낙하산이죠. 근데도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도 어쨌든 나는 내 낙하산은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 낙하산이 고장났다면 어떻게 하면 고쳐서라도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에버랜드에 낙하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좋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스타트업에서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스타트업에 어울리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여러분은 이제 스타트업에 합류를 고민해 보시면 좋은데요. 합류를 했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성장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합류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업을 우리가 축구팀이라고 좀 바꿔볼게요. 어떤 축구팀, 내가 속해 있는 축구팀은 3부 리그였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에이스로 활동을 하면서 막 득점도 많이 하고 수비도 좀 잘해서 어떻게 보니까 2부 리그도 우승하고 결국 1부 리그까지 갔어요. 근데 1부 리그에 왔더니 나보다 더 잘 달리는 사람, 나보다 더 잘 차는 사람, 나보다 더 드리블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더 이상 내가 1부 리그에서는 에이스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들은 후보라도 내가 3부 리그부터 끌어올렸던 이 팀에서 후보라도
이 팀이 우승하는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난 에이스란 역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3부 리그의 다른 팀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건 많은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보통 개인은 회사의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프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당시에 회사보다 뛰어났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큰 회사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시니어들을 모셔와서 그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그 사람들의 경험을 회사가 흡수해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크게 성장한 뒤엔 또 더 많은 더 좋은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또 그 경험을 흡수한 회사는 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개인 1, 2, 3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개인 3은 상당히 좋은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보다는 사실은 조금 낮은 위치에서 시작을 했지만 회사의 성장 속도를 쫓아간 사람인데요. 반면에 개인 1과 개인 2를 보시면 회사의 성장 속도를 완벽히 못 쫓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회사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돼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저는 3명의 개인을 들었는데 그중에 2명을 회사의 성장 속도를 못 쫓아간 사람으로 두었는데 보통 스타트업이 성장할 때 그 정도 비율로 회사의 성장 속도를 못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사가 성장하는 게 곧 나의 성장이야.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 곧 내가 성장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12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와, A라는 일을 달성했어. 그리고 회사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A보다 2배, 3배 더 많은 일, 더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그때 12시간에서 여러분이 더 쓸 수 있을까요? 16시간, 20시간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B라는 일도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20시간을 쓰고 있는데 B라는 일을 해결하면 B보다 더 고난이도의 일인 C라는 일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죠. 결국 시간이라는 자원은 하루에 24시간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더 크고 더 어렵고 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숙련자가 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숙련자가 될 수 있잖아요. 양치질 하루에 3번씩 하고 하루에 3번씩 찢는다 하더라도 그거에 숙련자는 될 수 있겠죠. 익숙한 사람. 그렇지만 양치질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야지만 결국은 그 회사의 성장 속도와 함께 나조차도 같이 성장할 수가 있고 회사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코 회사의 성장과 내 성장이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스타트업에 합류하시게 되면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많은 분들을 그렇게 배웠었고요. 그래서 회사와 함께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요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 경험담이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은 스타트업의 종사자분들, 시니어분들을 만나시면서 조언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고와 피드백입니다. 스타트업이 가장 잘하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정기적인 회고와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저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자의 사람들, 주니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은 아니 뭐 이제 인터넷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굳이 사수가 필요해? 굳이 내 코드에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 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하게 돼요. 근데 세계 최고 선수인 김연아도 결국 피드백을 받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잘해서 성장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객관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프로세스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제 6개월 동안 해왔던 일들을 회고를 남기고요. 그리고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팀 회고를 사내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3달짜리 프로젝트가 끝나면 프로젝트가 어땠는지에 대한 회고를 또 진행을 하고요. 제가 단순 팀원이었을 때는 저희 매니저, 팀장님이시거나 혹은 기술 리드님 님께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기술적으로 어떤 게 부족한지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게 부족한지를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타트업에 합류하기 전, 저 명확히 시니어가 저한테 없던 시절에는 외부에서라도 멘토를 찾아서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 혼자선 성장할 수 없어요.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떤 걸 고치면 좋겠냐.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겠느냐? 혹은 다음 시니어로 가기 위해서 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부족한데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요? 이런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회고를 하면서 갈무리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게 만약에 주변에 없다고 하면 유료라도 외부의 피드백 서비스를 받으면 좋습니다. 저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학교에서 만난 선배님들도 같은 취준생이에요. 근데 결국은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이미 프로의 링 위에서 뛰어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3년차, 5년차, 작은 연차지만 프로의 링 위에서 뛰고 있는 분들에게서 내가 부족한 점, 나는 신입 때 어떻게까지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남은 학창 생활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멘토님은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실 거예요? 혹은 지금 포트폴리오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본인의 피드백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결국 돈이죠. 돈이 들지만 본인의 시간을 아낀다는 생각하에 저는 필요한 외부의 유료 피드백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꼭 본인이 성장하는 재료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무와 학습 방향을 조금 맞춰주시면 좋은데요. 자기 개발과 회사 일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근데 이러면 시너지가 안 납니다. 그냥 1+1이 될 뿐이에요. 근데 이 둘을 곱셈 염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본인이 회사 업무를 하면서 만났던 문제를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사내에서라도 발표를 해서라도 그 공유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 공유를 하면은 그 내용이 틀렸다, 아니다를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저는 매번 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블로그를 많이 이용을 했고요. 블로그에 제가 회사 업무에서 만났던 문제를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해결한 사례를 블로그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중에서 틀린 내용들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을 수정을 했습니다. 틀린 내용을 수정을 했으니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회사에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 사이클이 회사와 개인 학습, 공유 세 가지가 떨어지면 안 돼요. 보통 이게 세 가지가 연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시너지가 나서 모든 하는 활동들이 곱셈 연산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자기개발, 워라벨이라는 단어에 회사와 이걸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 생각으로는 개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두 개의 컨셉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하냐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 대표님이나 임직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전부 팔로우해서 그 사람들이 쓴 글을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특히나 IT에 계신 분들, PO, PM, 기획자, 혹은 개발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은 링크드인과 트위터에서 활동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사실 이제 개인 공간이지 업무 공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링크드인과 트위터는 요즘은 거의 업무 공간처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마케팅 혹은 우리 팀을 마케팅하는 용도로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하시는 업계 선배들이나 리드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계정을 팔로우를 하고 그분이 어떤 글을 쓰시는지 어떤 글을 공유를 하시는지를 보시고 본인과 사상이 맞는지 가치관이 맞는지를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보여주기 용도죠. 그러니까 거기에 안 좋은 말 쓰시는 분들은 없을 거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결국은 면접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사무실은 어떤지, 대표님은 어떤지, 면접을 보는 나와 같이 일할 팀원들은 어떤지 이거를 면접 단계에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서 본인이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입사 전까지는 여러분이 갑입니다. 입사 후에는 갑이 안 될 텐데 입사 전까지는 여러분이 갑이에요. 수많은 회사들의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본 뒤에 가장 나와 잘 맞는 회사가 뭔지를 보고 마지막에 회사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사이트를 확인한다, 뭐 SNS를 팔로우한다 제일 중요한데 결국은 면접에 가서 직접 물어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배라는 게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게 이제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 태풍이 오고 뭐 폭풍이 몰아쳐도 배가 밖으로 나가야지 바다로 나가는 게 배가 만들어진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늦게 시작한 사람이 먼저 시작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다른 길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서 먼저 나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물론 더 빨리 달리는 방법이 있겠죠. 저 사람은 10시간 일할 때 난 20시간 일하고. 그렇게 하면 따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아예 다른 길,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면 저 사람보다 10배, 100배 더 높은 위치, 더 큰 성장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에 합류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추천드릴 수 있는 생태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표가 끝나서 이제 질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시니어 인재가 부재한데요. 성장 가능성만 보고 합류할 경우 회사가 망하면 개인의 커리어상 단점으로 작용되는 것 아닐까요? 초기 스타트업이 시니어가 정말 없어요. 커리어 문제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니어라고 불리는 분들은 보통은 집의 가장이세요. 그러면은 절대로 그 본인의 반려자가 허락을 안 해요. 스타트업을 가는 걸. 결혼을 했다면. 왜냐하면은 연봉이 더 높긴 쉽지 않거든요. 스타트업에서. 딱 급여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야근비 없어. 뭐 다 없어. 와서
그냥 딱 급여가 전부고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돼. 그냥 나중에 잘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딱 급여만 가지고 생활해야 돼. 근데 그 급여도 기존보다 적어. 라고 했을 때 그걸 허락하는 배우자는 정말 만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불효녀가 보통 스타트업에 합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말 듣는 사람들 스타트업 합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시니어들은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오세요. 시니어들이 커리어가 망가질 수는 있죠. 근데 안 망가지는 방법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팀을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난 무슨 노력을 했느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팀에 어떤 사람들을 합류시키기 위해서 난 어떤 노력을 했고 팀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걸 했다. 이것 자체가 커리어가 돼요. 회사가 망하고 제품이 망하는 거는 사실은 단순 개발자나 마케터의 힘을 벗어난 거예요. 그 선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1년이나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그건 커리어의 오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유의미한 결론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커리어의 오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시니어라고 하면 딱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볼 것 같아요. 어차피 빅테크도 좋은 시니어를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1, 2년 손해 본다고 해도 저는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경험을 쌓고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갈 뿐이죠. 그래서 절대 커리어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크게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개 중 9개는 고장난 낙하산이라고 하셨는데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끝까지 해보고 좀 같이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탈을 하고 이직을 하는 게 맞을지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기준으로 좀 선택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게 결국은 이제 생존만 해 있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느냐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간을 2년에 3년 정도 하고 회사가 내가 생각한 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는 것과 별개로 나는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2년 동안 매년마다 그거는 본인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6개월에서 1년 사이마다 주기적으로. 그러면서 회사는 성장하고 있는데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성장하는데 회사는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물론 둘 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탈출 신호고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지라는 기준을 세우고 보통은 합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가 망하냐 안 망하냐 회사가 뭐 성장세가 떨어졌냐 아니냐 보다도 그 안에서 내가 얻어낼 게 있느냐 없느냐 팀이 한 팀으로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뚫고 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나는 그 안에서 경험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남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나갈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자리를 초청을 받았을 때는 스타트업은 좋은 일이 별로 없는데 한 20대 80 정도인데 좋은 일이 20, 안 좋은 일이 80인데 이게 긍정적인 강연이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타트업에는 불효자들이 더 어울린다라든가 낙하산 10개 중에 9개는 펴지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듣고 나서 그럼 안 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렇다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라도 계신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강연이 조금 더 성공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스타트업 씬에서 같이 뵐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